작년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그 분위기 타고 있고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셨지만 또 플러스 이 배당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좋으면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원금이 올라가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있습니다. 이거 라고 있어요. 예. 이거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 별개의 표현이 다 있는데 이렇게 원금이 같이 상승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 서학개미라는 말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해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는 것 같는데 이 국내외 배당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그 시장 규모의 차이가 일단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과 예. 안타깝게도 2%가 아직 안 됩니다. 아이고. 예, 우리나라 국내 그렇군요. 시장이 자, 안 되는 시장에서의 시장 규모 때문에 예. 배당 종목, 배당주라는 금융 상품 자체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일단 종류가 많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 그렇죠. 또 종류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더 높은 고배당을 주는 상품이라든지 뭐 더 안전한 고배당을 주는 상품의 목록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찬가지로 이 해외 투자할 때, 네. 그 해외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리고 얻기 힘든 이런 좋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선택권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네. 일단은 서학개미 분들은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달러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 플러스 환율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내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거 그렇군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들어갈 때는 1,200원이었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뭐 받을 때 뭐 1,100원 미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원금이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금 부분에서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요. 서학개미 분들은 그것도 다 알고 투자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배당 금융 상품은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혜택의 좀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연간 250만 원을 넘어가는 거에 대한 매매 차익은 다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매매 차익은. 근데 배당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5.4% 무조건 다 세금 내셔야 돼요. 15.4%. 네. 그것만 있으면 또 말이 안 되겠.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걸려요. 세금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절세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 그래서 조금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은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으실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많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직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배당주 뭐 배당주 펀드 배당 ETF가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국내 상장해서 만든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격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을 시켜놨어요. ETF 시장에. 이런 것들을 사서 절세 계좌에 놓으시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얻으시면서 또 절세 계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약간 좀 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올해 배당주 전망 어떨지 그리고 이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나 ETF 등 좋은 배당 투자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맞아요. 배당주 전망이라고 했지 시장 전망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은 그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2024년도 사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 경기가 너무 탄탄하게 받쳐줬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도 그 분위기 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AI 열풍에 뭐 엔비디아 열풍까지 맞아요. 하면서 나들 난리도 아니시긴 네. 하세요. 근데 뭐 워낙에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셨지만, 또 플러스 이 배당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작년에 이어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좋으면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제가 또 배당주 시장이 올해도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월지급식 배당 상품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겪었던 모습이고, 저희도 똑같이 이제 그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월지급식 ETF가 한 30개 후반, 38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24년 들어와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딱 봤더니 벌써 43개 가까이 엄청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 월 지급식 배당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이 가입하시는 분도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2024년도에도 매우 좋겠구나.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당 투자처, 좋은 투자처.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종목을 이제 찍어준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예. 요즘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23년에 가장 좋은 배당 수익률을 줬던 뭐 예. 배당 종목, 배당 예. ETF 치면 싹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커버드 콜로 만든 배당주 ETF가 있어요. 뭐 좀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야, 이거는 적으셔야 될 것 죄송해요.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 이제 커버드 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을 약간 써서 배당을 굉장히 늘린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작년에도 많이 생겼고 올해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이제 많이 원하시는 분인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2024년에도 이런 상품들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많아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리츠 상품을 또 ETF로 만들어서 이거 월 배당을 해주는 금융상품도 지금 인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리츠가 또 이거 좀 어려운데, 또 죄송해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월 지급을 받게 하는 예. 걸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부동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자칫 좋아지는 것처럼 리츠는 금융자산의 탈을 쓴 부동산이에요. 네. 근데 2024년에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게 있죠. 올 상반기 이후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아. 그죠? 언제 내릴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보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뭘까요? 그래서 요즘 채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형 월지급식 ETF 예. 플러스 리츠형 월지급식 ETF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종목까지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요즘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원금이 올라가면서 배당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있습니다. 이거 배당 성장주라고 있어요. 예. 이거 배당 성장주,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 별개의 표현이 다 있는데 원금이 상승하면서 나의 배당 수익도 같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배당 성장주형 금융상품도 2024년에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말씀해주신 종목들이나 투자처들을 네. 잘 알아보고 네, 맞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그렇죠. 하는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배당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배당주 투자를 가장 조금 더 쉽게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수익을 쫓는 배당주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셔서 배당주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면 건보료 문제가 또 걸려요. 건강
배당보험이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배당금을 받는 게 나의 자산에 유리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플랜을 세워서 배당주 투자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도움이 됐던 진짜입니까? 특히 다행입니다. 저같이 네. 배당에 대해서 잘 네.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배당주라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들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네. 귀중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